기찻길 그림이 완성도가 높았던 것은 그 조교실에서도 늦게까지 그림을 상당히 많이 그렸던 것 같고, 그때부터 이제 그림을 그렸던 거고, 그 계기가 됐던 것이 형상을 그렇게 배제했던 교수님들이 우리를 인정해 줬던 것은 결국 뭐 선생님들이 마음이 바뀐 게 아니고, 그 70년대 초 60년대 말에 있었던 미국의 하이퍼리얼리즘이란 사조에 외국 해외 나가니까 그런 작품도 있으니까 그것도 수행을 했던, 어쩌면 운이 좋았던, 그리고 몇 년 동안 수행을 하셨어요. 그것도 그림으로 봐주자. 얼마나 우스운 일이 있었냐면, 우리 그림을 미술대전에 국전에 내면 비구상과 추상의 구분이 있는데 두 군데 다 안 봐달라고 그랬었어요. 구상 쪽에 가면 인상파 화가들이 그림 주로 있는데 우리 그림 갖다 주면 안 맞는 거야. 현대 회화는 추상이라고 보낼 거고. 근데 정말 말도 안 되게 추상에 가보면 우리 그림은 누구보다 어느 그림보다 구상인데 추상하러 올 수 없다. 그러다 결국은 이제 현대 회화다 해서 추상 쪽에 공부해서 접수를 받던 뭐 그런 웃지 못할 일도 있었던 시대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 이제 화단에서도 조금 이제 새로운 화랑이 많이 생기고, 그림을 이제 팔기 위한 요소로서 이제 우리 그때 극사실적인 그림을 그런 사람들이 그 적당히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거의 뭐 막 흔히 말하는 단색조의 그림들은 우리 홍대 미대 교수님들도 옛날에 다 벽지과라 그랬어요. 벽지라고 그랬었죠. 벽지 이건 희고 까맣고 아니면 뭐 회색에다가 점 찍고 뭐 이런 게 보이는 영상이 없으니까 그 싫어하는 사람이나 이거 부딪히는 사람이 거부를 느낄 수 있는 그림이 많은 반면에, 이게 이제 우리는 좀 근대적으로 그리면서 형상이 분명하니까 요게 이제 미술 시장에서 어느 정도 먹히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대학원을 다니면서 그때부터 전시를 상당히 많이 했었어요. 화랑의 기획전도 많이 하고 판매도 되고. 그래서 대학원 졸업하고 군대를 입대를 했는데 27에 그 해 이제 국립현대미술관 첫 번째 제1회 청년 작가전에 제가 선정이 됐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찻길 작가로서 이제 시작이 됐던 거고, 지금도 생각하면 아이러니하게도 그 대학 시절에 그 핍박을 받다는 것은 뭐 하지만 적당히 멸시받던 그 선배들, 뭐 고영훈, 이석주, 지석철, 김강룡, 저 뭐 이렇게가 도저히 그 홍대 시대, 박서부, 하종현 시대에 도저히 인정받지 못할 작가들이라는 사람들이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 그래서 화단에 살아서 이제 있다는 게 어찌 보면 좀 묘하고 재밌는 일이기도 합니다. 끼인 세대였어요, 완전히. 그러니까 그 민중미술이란 이제 작업이 판매될 수 있는 그림은 실은 아니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게 이제 그 정권의 힘도 있었겠지만 국립현대미술관에서도 전시가 들어가고, 지금도 미술평론가들이 미술평하는 요즘은 이제 다시 이제 극사실 부류의 작가들이 많지는 않으니까 이제 언급이 되기도 하고 다시 재조명 받는 요소도 조금씩 있긴 하지만 없어졌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운 좋게 몇 년 지나다가 없어졌는데, 그래도 화단에서는 꾸준히 몇몇 작가들은 그림들이 팔렸었어요. 그건 조금 다른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그 전반적인 그 시대의 흐름이란 미술 사조에서 움직이면서 우리나라에서 큰 움직임을 볼 때는 그 극사시를 했던 일부 작가들은 수가 많지 않아서 좀 힘이 미약하긴 했지만 분명히 그 틈새는 있었고, 그 틈새는 지금까지 계속 있어 왔던 것 같아요. 지금도 보면 아트페어 같은 데 가보면 외국이나 우리나라도 결국은 형상 있는 그림들이 더 판매가 잘 되는 것더라고요. 그럼 아직까지는 그림이 이제 이미지가 분명한 게 내가 알아볼 수 있는 그림들이 훨씬 더 좋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고객들이 많은 것 같고, 또 요즘은 워낙 뭐 젊은 친구들이 잘 그리니까요. 소재도 뭐 잘 찾고.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제 너무 한때는 중국의 작가들 지금 소재주의가 되어가지고 작가 이름을 덮으면 누군지 모를 정도로 똑같은 그림들을 그려왔던 것 같고, 어떤 대상물 하나 그리고 나머지를 깨끗하게 정리하는 그런 것들.
그래서 저도 작년에 어디 좀 저작년인가 전시 몇 년 됐나 3년 전에 개인전 할 때 그 기자님들하고 이제 나무 그만 그릴까 봐요라고 한소리 했다가 막 그 다음 날 주택석 나무 그림 끝이다 그러고 이제 화랑 주인이 또 그걸 막 이렇게 쑤셔가지고 기사도 내고 그러는데 뭘 그려야 될까 하는 생각 지금도 해요. 나무로 이제 소재는 좋죠. 그리면 재미도 있고 또 근데 이제 뭘 그릴 거야 되는 문제보다도 이제 어떻게 그릴 거냐가 지금도 크죠. 일단 뭐 나무는 게 사람 수만큼 많은 것 같고 근데 지금도 보면 나무를 상당히 관념적으로 그리잖아요. 이제 보긴 보는데 나머지 내가 만들어 가는 나무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마 이제 우리 대학 70년대 초반에 이제 그 극사실적인 그림을 그린 사람이 나왔거든요. 우리 때가 1세대라고 하는데. 근데 미국의 하이퍼 리얼리즘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그 출발부터 달랐고, 개념도 다르고. 근데 이제 우리가 살았던 것이 이제, 그래도 그나마 우리가 생존의 이유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미국의 하이퍼의 존재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미술도 인정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어째 보면 상당히 쫀쫀하게 그리잖아. 그 감정도 다 없는 것 같고. 근데 우리 이제 우리 작가들, 1세대 작가들이 보면 상당히 개념적인 소재 선택이었어요. 뭐 벽을 그린다든지. 김장현 선생님 물방울 돌자 보면 그 자체는 극사실적인 요소가 있는 줄 거고. 고영원 선생님은 돌멩이 하나 그렸고요. 지석철 선생은 의자, 쿠션 그렸고. 그러고 광고판을 그리는 거나 뭐 자갈 그리든 뭐 이런 분들이 개념이 미국의 일상의 그 사진의 개념을 갖고 왔던 그런 포토리얼리즘, 그 하이프라는 게 원래 비정상적인 거라는 뜻이잖아요. 심하게 극히라는 뜻이 들어가는 거니까 우리 작가들은 그 극자가 들어갈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한국적 사실주의라고 그러면 맞는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 용어 자체도 상당히 어렵긴 해요. 근데 그나마 우리가 살아왔던 것이 서구에서도 이런 그림이 있다. 미국에서도 있고 아트페어 나가면 이런 것이 있다. 조각도 똑같이 떠가지고 사람인 줄 알았는데 조각이더라. 뭐 길거리 일시라도 에스테스나 뭐 도네리 이런 사람들의 그림처럼 저렇게 사진처럼 그려도 그림이 되는구나 하는 것이 우리를 살리긴 했죠. 근데 이제 우리하고는 상당히 다른 것 같고 저한테도 극사실이라는 단어가 붙어서 다행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이 황금도 안 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 나누기 이제 논문 쓰거나 공부하기 위해서 보았더니까 통하는 바도 있고 다른 것도 있지만 그 외향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비슷했지만 출발부터 많이 달랐던 것 같고 특히 저는 뭐 그걸 붙여서 붙인 거지 나는 그걸 극사실이라 생각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제 그게 뭉쳐가지고 우리가 사실과 현실이라는 거 대학 졸업하면서 78년도에 그때 이제 뭐 대학 4학년들 졸업반들이 모여서 이제 전시를 했고 그 다음부터는 1년에 이제 뭐 그런 사실적인 작가들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10년 정도 지난 후에 서울대 작가들, 홍대 작가들이 그 형상 있는 작가가 작품을 쓰는 현상전이라는 걸, 현상이라는 그룹을 만들었었어요. 그때 나하고 이제 김용수 선생님이 총무를 맡았고, 저기 한운성 선생님하고 이두시 선생님, 조가 김영원 선생님, 또 한만영 선생님 이런 분들 보셔가지고 한 40명 정도가 그 상당히 재미있는 그러니까 그 당시 그거는 이제 하이퍼는 아니고 요즘에 사실적인 형상을 갖고 이미지를 갖고서 작업하시는 분들의 모임이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한 5년 정도 했는데 그 계속 끌고 나도 재밌을 뿐 했는데 이제 그룹전이란 것이 이제 오래되면 뭐 힘이 약해지니까 발전적 해체를 했죠. 그런 계기도 있었고 그때 뭐 조덕현 선생님도 있었고 저쪽 김종학 선생도 같이 했고 김영식 선생 뭐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친목도 좋았고 뭐 서울대 홍대도 많이 친해진 계기도 됐고
근데 이번에 이제 아카이브적인 성격을 바꾸서 한번 우리 비엔날레나 우리 국제 공모전에 대해서 한번 좀 시도했던 것은 상당히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미술사를 정리하는 데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그림 자체가 뭐 너무 이렇게 첨단을 보여주거나 오늘 보여준 적이 아니어서 아쉽긴 한데, 이제 우리도 어떤 계기가 되면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작가들이 자기 세계에서 확 펼쳐 나와서 억지로라도 속지를 주듯이 줘가지고 원로들도 한번 끄자마자 요거만 추구했던 것이 내가 모르던 다른 세계도 분명히 있을 건데 그걸 끄자마자 하는 기획 같은 거를 한번 젊은 기획자들이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기도 하고요.